80페이지 보시면 재전입 신고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세입자가 전입이 됐는데 천천히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돼서 대출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입됐던 이 사람이 전출을 가버렸다가 다시 여기로 다시 전입을 해요. 재전입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요 재전입한 A는 요 물건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요 A가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전입을 할 때 B, C, D 아내랑 아들 두 놈이 요렇게 같이 전입이 됐던 거예요. 근데 아빠만 딴 데로 전출을 갔다가 아빠가 나중에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요게 경매에 넘어가면 A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잖아요. 여기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으면 대항력권을 유지하는 걸 본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자 80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종진 씨가 있어요. 사례 중에 전입 날짜는 2009년 2월 25일이에요. 확정일자는 2012년 10월 30일이에요. 이렇게 전입 날짜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 조금 뜨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한 거예요. 그때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상은 좀 하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증금 2억에 옆에 잡혀 있는데 오른쪽 쭉 가니까 재전입한 날짜가 2011년 10월 달이에요. 지금 작은 책 보고 있습니다. 작은 책 80페이지. 그렇게 되면 밑에 보시면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을 찾아보는 거예요. 80페이지. 근데 말소 기준은 등기부에 나온 등기 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돈을 목적으로 한 등기 중에 제일 빠른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게 말소 기준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부가 단촐한데 돈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2번하고 3번 건저당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 빠른 게 뭐예요? 빠른 게 2번이죠. 그 날짜가 2011년 9월 19일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 위에 서종진 씨가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어요? 서 씨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재전입한 날짜 기준 했을 때는 대항력이 없고 저기에 최초 전입 날짜 2009년 2월 25일 기준 했을 때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최초 전입 날짜가 살아있으면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나갔다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대항력을 유지하게 되고요. 최초 전입일자가 바뀌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재전입해도 그러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그만 박스 하나 더 있죠. 이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띈 거예요. 띄어보니 서 씨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세대주 서 씨인데 2011년 10월 5일로 나오고 오른쪽에 최초 전입자 나왔는데 같은 날짜로 나오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나갔다 들어왔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가족이 다 나갔다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나왔다면 대항력을 어떻게 해요? 잃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어떤 데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전입세대 열람.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안 보는 것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나온 거예요. 10번 이렇게 돼 있죠. 알게 모르게 또 오늘 할 게 또 많네요 보니까. 10번에 보면 만약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A가 세입자예요. 근데 보증금이 5억이었어요. 그런데 B가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예요. 대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2년 했던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1억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2년 뒤에. 그러면 1억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할 수 있고 1억을 올려서 6억으로 하는 거예요. 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으면 임대인하고 합의해서 5억에서 1억은 20%잖아. 올릴 수 있어요. 이건 합의해서 올려준 거예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1억 올려주고 싶지 않으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면 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고 20% 올리는 거에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학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2년 더 살면 졸업을 한다 그러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가고 이렇게 될 거니까 갱신 요건을 안 써먹고 숨겨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준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현장에서는 많단 말이에요. 1억을 올려줘. 이게 법 어긋나는 거 아닙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이제 요 집이 혹시라도 요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 갑이에요. 여기가 경매를 친 거예요. 이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자 을은 이제 요 선수인 세입자잖아요. 1등. 그러면 보증금을 갖다가 물어줘야 되죠. 물어줄 보증금은 5억입니까? 올린 1억까지 쳐서 6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여기 5억이라고만 해야지. 6억까지 물어주쇼. 그러면 그만큼 낙찰가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요 사람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요 뒤에 들어선 근저당인데 그래서 이거 인수할 금액은 5억이다 하시는 거지 6억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게 10번 내용이에요. 끝이에요. 이제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가보셔요. 95페이지 제목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돼 있고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으려면 2번에 있는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선 변제는 배당에서 1등이다는 뜻은 아니고 등수대로 배당을 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조건이 96페이지에 나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강성만시가 나와 있고 전입 날짜가 2006년 1월 16일. 앞으로 사례 보면서 이제 이거 많이 할 텐데 확정일자는 2012년 8월 10일. 배당 요구한 날짜는 2012년 8월 13일. 전확배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요러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근데 배당 요구를 그 위에 박스 위에 보시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셔야 돼요. 종기 마지막 날까지. 종기 지나버리면 안 돼요. 그럼 배당 요구 안 한 게 돼요.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전확배 이렇게. 요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우선 변제권. 그죠? 자, 그런데 이걸 큰 책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임의적으로 찾는 게 돼서. 자, 115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115페이지. 115페이지에 있는 게 매각 물권 명세서죠. 115페이지. 근데 거기 보니까 매각 물권 명세서 115페이지. 큰 책입니다. 큰 책. 큰 책요. 큰 책. 큰 책. 두꺼운 책 말고 큰 책. 두꺼운 책을 왜 들고 왔대 오늘? 뚱뚱한 건 저 혼자로도 족합니다. 아니 어제 초등학교 모임 갔더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잘 못 모이고 그랬었잖아요. 왔더니 우리 그 저 회장 하는 놈이 저한테 야, 너 어떻게 그래 또 살이 쪄버렸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 하냐고 많이 먹었냐고 그래서 야, 밤늦게 고민이 많다 그랬죠. 저는 주로 이제 보통 한 2시에 자요. 1시에서 2시 정도 자는데 집에 딱 들어가면 이제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원고 작업이나 사례 수집 같은 거 이렇게 하려고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제가 그런지 모르는데 제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그거 먹었는데 진짜 달짝지근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보고 있으면 다 없어졌어요. 저 진짜 오늘 아침 안 먹거든요. 점심도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자기 전에 먹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살이 부득부득 찌는 거예요 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창놈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충격을 받았죠. 여기 보면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제일 먼저 찾는 거잖아요. 그거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양재 씨가 나오죠. 여기서 위에는 현황 조사한 내용, 위에 칸은, 밑에 칸은 권리 신고한 내용이죠. 이양재 씨. 중간에 있는 박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 가운데 정도 박스. 현황 조사 내용 쭉 보면 주거 임차인, 근데 미상, 전입날짜 나와 있고 또 미상.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현장에 가서 집행관 아저씨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어갖고 못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길에 동사무소 들려서 주민등록 열람하고 전입세에 대해 열람을 하니 누가 나왔다? 이양재가 나왔다 이 뜻이지. 근데 그 밑에 보면 권리신고라고 써져 있죠. 바로 아래 칸에. 이건 법원에 가서 권리신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기간은 언제부터고 보증금은 2억 원이고 막 구체적으로 나오죠. 전입날짜는 94년 5월 25일이고 그죠? 자기들도 이제 그때 확인해 봤겠죠. 확정일자 2014년 7월 1일이고 그죠? 오른쪽에 배분 요구, 배당 요구는 2016년 8월 12일이고 그 오른쪽에 세 칸이 전확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란히 전확배. 그럼 요때 이제 배를 볼 때는 쭉 위로 올라가서 배당 요구 종기를 지켰나 보라고 지금 위에 써놨잖아요. 응? 그 배당 요구 종기가 2016년 8월 22일이니까 8월 10일 날 했으니까 종기 지켰죠? 그러면 배당 요구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따 이때는 배당에서 타본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 다 못하면 이제 대항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대항력을 맞아 준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나요?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뭘 가지고 판단해요? 아까 위에 최선순위 날짜하고 전입 날짜 가지고 판단하죠. 쫙쫙쫙. 그럼 대항력이 있나요?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있다. 요거 지금 단순히 이거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는 세입자가 딱 나왔다 그러면 세입자에 관련된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항력이 있는가요 지금? 이양재 씨는? 있고. 우선 면접권이 있나요? 전화배 있죠? 그럼 몇 등인가는 몰라요. 등기부 봐야 알 수 있을까? 모르거든. 그런데 혹시 배당 요구해서 배당해서 다 받으면 여기서 끝나지만 못 받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를 대항력을 주장해가지고 낚시할자한테 물어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세입자가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책으로 다시 와봐요. 자, 그래서 작은 책에 보면 96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작은 책에 9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의외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이 나중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수 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확정일자를 찍어줄 때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들고 오면 그냥 막무가내로 찍어주는 그런 동사무소가 많아요. 주소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도 있지만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일자가 지금 2006년 6월 26일인데 전입날짜가 며칠로 돼 있어요? 더 늦은 7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배당 요구까지 했죠. 그럼 우선 면접권은 언제적에 생긴다고 봐야 돼요? 언제적이죠? 정확히 며칠? 그거 공부하려고. 2006년 7월
14일이 아니고 15일이죠. 전입의 효력이 다음 날로 늦어지죠. 진짜죠, 진짜 지금. 응? 그래서 요 날짜까지 따져가지고 1등, 2등 이걸 배당 순위를 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100페이지 가보십니다. 이거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례가 있죠. 사례가 있는데 최연수 씨를 보려고 해요. 최연수 씨는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08년 11월 24일. 확정일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는 2013년 1월 7일 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확정일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선 면접권이 있을까요? 왜요? 저 박스 위로 가면 배당 요구 종기가 며칠인데요? 2012년 6월 28일이지. 근데 여기는 2013년도 1월 달에 가서 배당 요구했죠? 시간 지났죠? 배당 요구 안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배당을 못 합니다. 한 푼도. 자, 다시 이제 결론 내고 쉴게요. 아까 우리가 전확 빼해서 다음날 뭐 생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게 실무에서 문제된 건 거의 없고요.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의 종기를 지켜서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타는데 배당 요구를 종기를 넘겨서 배당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배당 요구 종기를 넘겨서 배당 요구할까요? 그러면 배당을 한 푼도 못 받는데 돼. 왜? 가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증거 중에 보면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서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 보통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지. 아까 뭐 다음날 생기고 뭐 이런 것 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런 건 거의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도 막 되는데요. 배당 요구 했냐 안 했냐, 배당 요구 종기 지켰냐, 이것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대항력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항력이 무서워 물어줘야 되니까. 근데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나고 나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혹시 진짜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 1등 선순위 세입자라고 한다면 물어줄 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배당을 타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삐끗하게 해가지고 잘못 분석하면 내가 배당 요구해서 배당 다 타니까 나는 뭐 물어줄 돈 없다고 생각해서 높이 적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날짜를 보니까 뭐야, 종기가 지났어. 그럼 뭐예요? 인수금액이 팍 올라가서 돈 그대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보증금. 그게 중요하고 그게 문제지. 날짜 다음 날 생기고 어쩌고 이런 건 제가 문제된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했냐 안 했냐, 종기 지켰냐. 그래서 아까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 매물서에도 그게 제일 위에 나와 있었잖아요, 날짜를. 공매도 나중에 보시면 공매는 배분 요구라고 해요. 배분 요구. 종기, 그것도 배분 요구 종기가 있어요. 기록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오히려 실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해요. 자, 쉬었다가 이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